안녕하세요, 오늘레인입니다. 오늘은 큰개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저번에 오리온 자리를 설명하게 돼서 아무래도 겨울철 대삼각형을 구성하는 알파성들의 별자리 중 한 개다 보니까 이 큰개자리로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럼 다음 영상은 자연스럽게 프로키언의 작은 개자리로 찾아보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우선 큰개자리 영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큰개자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연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 별이 많은 거는 둘째치고, 이겼다기보다는 알파성인 시리우스가 굉장히 유명한 별이거든요. 왜냐면 겉보기 등급이 가장 밝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장 밝은 별이에요. 항성 중에서는 가장 밝은 별이라서, 또 시기상으로도 옛날 사람들한테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기간이나 그런 계절을 알리는 중요한 별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서 많이 중요한 별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연이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유래가 있고, 많은 전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이름도 있고, 또 지역마다 또 다양한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별 같은 경우는 사실 큰개자리 이야기 반, 시리우스 이야기 반 해가지고 큰개자리 이야기를 하는 듯한, 시리우스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큰개자리 이야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별자리가 이야기해줄 게 되게 많은 재미있는 별자리인데요. 겨울철 별자리는 이렇게 좀 사연도 많고 이야기도 많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이거 정리한다고 조금 고민을 많이 했네요. 큰개자리의 영문 이름은 카니스 메이저예요. 이게 겉보기 등급 밝기에 따라 원이 커지는데 압도적으로 큰 별이 하나 있죠. 저게 1등성 시리우스고요. 카니스 메이저의 유래라고 말하자면은 이 이름이 되게 중요한데, 메이저는 저희가 아는 그 메이저 맞아요. 그래서 작은 별자리의 이름은 카니스 마이너고요. 메이저 1등의 유효한, 우선의, 조금 우선적인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은 별 일자리의 이름은, 외국의 이름은 카니스 마이너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개자리라고 해서 도그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카니스를 쓰느냐? 카니스 같은 경우에는 개의 상위 단계에 있는 어원을 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이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또 라틴어로 송곳니라는 의미가 있다고도 하는데, 또 이게 카니스를 번역을 해보면은 실제로 객과라는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강아지뿐만 아니고 우리가 아는 멍멍이 말고 늑대나 코요테, 여우 같은 경우도 통체적으로 송곳니가 있는 주둥이가 튀어나온 사족 보행을 하는 동물을 통체적으로 말하는 그런 어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니스 메이저를 썼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왜 도구를 쓰지 않느냐? 실제로 큰개자리, 즉 카니스 메이저에 대한 다양한 신화들을 찾아보면은 무조건 카니스 메이저와 카니스 마이너의 개로 나오는 신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세히 보면은 대체적으로 우리는 오리온 자리 근처에 있는 별자리다 보니까 오리온 신화 연관돼서 생각을 많이 하죠. 실제로 카니스 메이저, 즉 큰개자리에 대한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오리온 자리 근처에 있는 별자리를 보자는 그런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개자리 신화라고 알면은 대체적으로 아는 것이 오리온 자리 근처에 있다 보니까 사냥을 하는 오리온, 즉 토끼를 잡거나 황소와 싸우는 오리온을 보좌하는 일종의 사냥견들이라는 신화가 하나 대체적으로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재밌는 건 오리온 자리 근처에 토끼 자리가 있고 황소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별자리의 배치에 따라 배치를 그대로 신화로 읽은 형태인데요. 오리온의 사냥견이라는 이름이 대체적인 별명이고, 주로한 별명이고, 또 다른 신화로 있자면은 악타이온 신화가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책을 읽으면 나오는 신화인데요. 악타이온 신화가 뭐냐면은, 악타이온이라는 인간이 우연히 사냥을 하다가 목욕을 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보게 된 신화인데요. 아르테미스 여신 하면은 처녀 여신이고, 또 사냥의 여신이고, 순결의 여신으로 또 유명을 하잖아요. 당돌하면서도 그런 처녀성을 중요시하는 여성이었다 보니까 자신이 목욕을 한 모습을 가만히 쳐다만 보는 인간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악타이온을 사슴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신화가 있는데,
그리고 그 사슴이 도망을 치다가 결국 자신의 사냥견으로 물려 죽는, 그 중에서 자신을 사냥하는 큰 개를 카니스 메이저, 즉 큰 기자리라고 지칭하는 그런 신화도 있고요. 재밌는 건 또 다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에우로파라고 유럽 대륙의 유래가 되었던 여성이 하나 있어요. 제우스가 반한 여성인데, 그 제우스가 그 에우로파에게 개를 한 마리 선물하는데, 그 개가 뭐든지 뚫을 수 있는 창처럼 뭐든지 잡을 수 있는 우수한 사냥견이었어요. 그거를 제우스가 사랑하는 에우로파한테 선물을 하는데, 근데 이 개가 이 에우로파를 위해서 사냥을 해요. 사냥을 하는데 그 사냥감이 바로 뭐든지 피할 수 있는 여우, 폭스인 거죠. 폭스, 여우인데, 그 여우를 잡으려고 하는데 뭐든지 피할 수 있는 여우랑 뭐든지 잡을 수 있는 개잖아요. 이게 무한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제우스가 이 모순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얘네들을 별자리로 만들었다는 게 이 카니스 메이저, 즉 개랑 카니스 마이너, 이거 폭스다? 그런 신화도 있어요. 즉 큰 개자리랑 작은 개자리가 무조건 개만 뜻하는 신화가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개만 뜻하는 게 아닌 거예요. 동양에서는 큰 개자리 같은 경우는 알파벨이 시리우스죠. 그 시리우스가 동양에서는 천랑성이라고, 늑대별이라고 읽혀요. 실제로 동양에서는 개의 의미보단 늑대의 의미가 더 강하게 사람들한테 불려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개만을 뜻하는 별자리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일진적으로 객과의 동물들을 뜻하는 그런 별자리라고 읽으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큰 개자리를 설명을 하자면은, 큰 개자리 이야기를 하려면은 1등선 시리우스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일단 밝다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되는데, 이 별이 그냥 밝은 게 아니고 천구상에서 가장 밝은 별이에요. 일단 항성 중에서는 굉장히 밝은 별이거든요. 행성인 금성이나 화성이 더 밝을 때도 있고 목성이 더 밝을 때도 많지만 항성 중에서는 얘가 제일 밝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로 가져왔었어요. 이 겨울철 계절만 되면은 밝은 별이 이 이평선 위로 뜨니까 특수한 의미로 많이 가져왔었는데, 특히 조금 일반 사람들한테 천문학이나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래도 밤하늘을 보고 별은 예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에게 밝은 별이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별이 밝으면은 이 별이 어떤 의미인지 이름은 모르지만 밤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은 보통 가장 밝은 별에 시선이 가고, 그 별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자기 가족이나 연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조금 그 별을 보면서 조금 소원을 빌기도 하고, 아픈 일이 있었으면은 조금 털어보기도 하고, 그 별을 보면서 밤하늘에서 별이 가장 밝다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대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 특히 요즘같이 항성에 대해서 잘 아는 과학이 발달한 현대보다는 예전에 샤머니즘이나 그런 무속신 같은 걸 굉장히 맹신했던 고대 신화에서는 이 밝은 별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졌었죠. 실제적으로 많은 이름도 있고 많은 신화도 있고 많은 유래가 있어요. 시리우스는 세이리우스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어요. 일종의 불타오르는 이라는 뜻인데, 시리우스가 실제로 겨울철에 나오는 항성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덥고 불꽃을 상징하는 뭐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여름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게 왜 그렇게 되었냐면은 이 별의 유래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 이 별이 겨울에 뜨잖아요. 겨울에 뜨니까 반대로 여름에는 태양과 함께 뜨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보다 조금 더 일찍 뜨는 거죠. 이 별이 먼저 뜨고 난 후에 태양이 뜨면은, 이때쯤이면 많이 더워지는구나, 이제 나일강이 범람하는구나, 여름이 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별이 여름을 상징하는 별이었어요. 여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걸 상징하는 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한테는 중요했던 별이었죠.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그때에 맞춰서 농사를 하고 그랬어야 했는 거니까 이집트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별이었고, 무엇보다 이게 도그스타라고 또 따로 그리스에서는 불리기도 했었거든요. 이 도그스타가 굉장히 밝게 빛나는 날, 굉장히 오전 중에 굉장히 많이 뜨고 많이 지는 그날을 또 도그데이라고도 했어요. 여름 중에서도 굉장히 더위가 극에 달했을 때의 날을
도그스타가 뜨고 도그데이라고 했거든요. 어느 보면은 그날은 굉장히 더운 날이고 짜증나는 날이기도 해서 그때는 되게 좀 부정적인 언어로도 또 많이 쓰였어요. 또 실제적으로 여름이 더워지면은 또 전염병 같은 게 좀 창궐을 하니까 그런 광견병 같은 거에 대해서도 조심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의미로도 많이 쓰였었고, 실제적으로 사람들한테서 겨울철 별자리지만 또 여름이 다가오고 또 여름이 극적으로 달하는 것을 알려주는 또 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동양에서도 그렇게 또 안 좋은 의미로도 많이 쓰였는데, 왜냐하면 그 동양에서는 얘가 일종의 좀 유목민족? 기마민족들을 많이 뜻하기도 했었나봐요. 또 천랑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늑대를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했지만, 이게 중국에서 생각하면은 기마민족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 민족이 있는데, 천랑성을 볼 수 있을 때쯤이 되면은 가을이나 겨울철이에요. 가을철이 조금 지고 이제 겨울이 오는 시기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겨울철 별자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륙 내부 쪽으로 해서 유목민족이 내려와서 약탈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들을 상징했다는 뜻도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청고마비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좀 뜻이 굉장히 슬픈데, 가을 하늘은 푸르고 말은 살찐다라는 가을의 풍요를 상징하는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적으로 하늘은 푸르고 말은 살찌니까 이제 약탈자들이 내려오겠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목민족들을 조심해라, 기마민족들을 조심해라, 그런 뜻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말을 타는 민족들을 상징하는 또 다른 뜻이기도 했어요. 이 별이. 되게 겨울이 오는 것을 상징하는 별이기도 있고, 또 여름이 오는 것을 상징하는 별이기도 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했던 별이기도 한데, 그 아이러니함 때문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 별은 원래 사실은 청색 거성이고, 대체적으로는 백색에서 청색 사이로 보이는 굉장히 파란 별이에요. 실제로 육안으로 관찰하셨던 분들도 알겠지만 겨울철 별자리는 특히 청색 거성이 많고, 그 중에서도 가장 밝은 별이면서도 청색을 빛내는 굉장히 유명한 별이기도 하죠. 아까 봤던 그 별들 사진에서도 대부분 청색임을 알 수 있는데, 시리우스를 상징하는 건 대체적으로 청색이 맞아요. 하지만 붉은 별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기원전 전에서 기원전 후 초반부까지 얘가 붉은 별이었다는 기록이 있고, 실질적으로 알마게스트라는 대체적으로 고대 천문학을 상징하는 책인 알마게스트에서도 이 별이 시리우스가 백색이거나 적색이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있진 않지만 일질적으로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주계열성을 지나 적색거성 단계에 왔다거나, 그럴 거면은 지금도 적색거성이 보여야 되고, 무엇보다 아니면은 이미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뜻인데, 기원전에서 지금까지는 지금 한 2000년 정도 지나가 있잖아요. 2000년의 세기 치고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그 설은 지금 일단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대체적으로 천문학자들은 이 별이 붉은색으로 기록된 이유를 일종의 조금 카르마라고 해야 되나? 좀 불길한 상징으로 레드를 표현했다라거나, 아니면은 조금 대기 상황이 안 좋아서, 아니면 여름철에 별이 떴을 때, 해가 동틀 때쯤에 별이 떴을 때 이 대기 상태에 따라서 애가 백색으로 보이거나 붉게 보일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그런 대기의 산란으로 인한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시리우스 특집을 따로 만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시리우스 이야기로 많이 빠지게 되었긴 했는데, 그래도 다양한 별이 굉장히 많은 별자리이기도 해요. 일종의 베타별이 무르진 같은 경우도 원래는 아랍어로 기쁜 소식이란 뜻이 있는데, 사실 이 무르짐이 시리우스보다 조금 옆에 앞쪽에 있다 보니까 얘가 시리우스보다 우선 뜨거든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게 시리우스가 곧 뜬다, 조만간 뜬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의미예요. 조금 또 다른 밑에 개 몸통이나 다리를 상징하는 웨덴, 아라다, 알루드라 같은 다른 감마, 델타별, 입실론별 같은 경우도 그 밑에 있는 퍼피스 보물자리의 일부분과 합쳐서 동양에서는 활과 화살 별자리로 불리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활과 화살이, 이 화살의 끝은 시리우스로 향해 있어가지고 동양에서는 일종의 이 별의 밝기나 상태를 따라서 또 점성을 보기도 했다고 하네요. 매실천체가 한 개 있는데 산계성단이 하나 있거든요.
성단이 하나 있어요. 시리우스 아마 근처에 있을 건데 제가 스타핑법으로 찾아볼게요. 아마 시리우스 좀 아래에 보면은 있다. 여기 있네. 램 41이라는 산계 성단이 하나 있는데 M41이라는 산계 성단을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추운 겨울날 가장 맑은 하늘, 밤 하늘에 청색 거성들이 많은 별자리들 사이에서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를 보면은 별은 이 맛에 보는구나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저도 이 별을 보면서 내가 조금 제 이름은 뭘까라고 고민했고 알아보던 게 천문환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천문학에 빠지게 만들어했던 별이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네, 재미있는 영상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